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코스피 코스닥이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 힘을 크게 오르는 것으로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면서 함께합니다. 김건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너무나 반가웠죠. 네, 저도 그랬네요. 네. 좋은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증시를 좀 끌어올렸으면 네, 좋겠는데 아무래도 호재는 좀 둔감하고 네, 악재는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삼성전자 3분기 최고 실적입니다. 그 배경은 반도체가 다 했다라는 부분이죠. 영업이익이 17조 5천억 원인데 이전에 사상 최대가 15조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뛰어넘는 이거 조금 뛰어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워낙에 좀 잘 나온 부분에 2조 가까이 대해서 더 나왔죠, 네. 코스피 좀 뒷받침할 힘이 돼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워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우리 농찬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이렇게 박스권이 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계속해서 고점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바닥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언제 가냐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윗산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내년 초가 아마 한번 시그널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기 배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배당주의 역할도 분명히 해줄 것이다. 너무 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PR 기준으로 해서 6배 아래에 있는 세계 1위 회사가 어딨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래도 하락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라인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등이 조금 오늘 시장을 좀 그래도 선방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끌어올리는 힘은 부족하지만 하락은 막아주고 있다라는 이 표현. 자, 오늘 롯데그룹에서는 운명의 날입니다. 신동빈 회장 과연 풀려날까에 대한 부분. 오늘 오후에 신동빈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석방된다면 즉각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피가 힘을 못 쓰는 이유 뉴욕 증시에서 이번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월가 시각을 보면 금리 상승은 강한 경제의 결과다라고 했지만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7년 내 최고치 3.2%를 돌파했어요. 뉴욕 증시가 그동안 잘 나갔지만 이 부분이 계속 좀 신경이 쓰였는데 결국 뉴욕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을 마쳤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장중 최대 3.29%는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였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 수익률 급등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은 모습이고요. 자, 이런 뉴욕 채권 시장에서 금리의 급등세는 미국 경제의 호황을 반영하는 경제지표 호조에 의해서 촉발됐습니다. 자,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채권 수익률 상승에 가속도가 붙여지고 있는데요.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뉴욕 증시가 오르지만 한편에서는 또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 어느 쪽으로 좀 초점이 더 맞춰지게 될까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중립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립금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해오고 있었었냐면 3% 정도, 3% 정도까지 가면 더 이상 올릴 게 없을 거야라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지라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번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조금 더 갈 수 있어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서 10년 만기 이런 국채 수익률이 3%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3.5% 언저리까지 지금 현재 뚫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의 이런 자산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을 좀 많이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금리 차이가 어떻게 보면 좀 내년 가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1%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라면 과연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머무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급격하게 많이
조출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금리까지도 같이 끌어올린다라는 점, 이 동면의 앞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잘 버티고 있던 국내 증시는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사상 최대로 벌어질 가능성까지 대두되며 달러 강세로 인한 말씀하신 이 외국인 매물 여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오늘도 매도로 지속되고 있고요.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증시가 당분간 환율 변동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130원을 거의 돌파했는데요. 2월에 1,07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130원을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네. 예, 원달러 환율 추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종목 한 가지 볼 텐데요. 기대치가 여러분 너무 높았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중국 사드에 대한 여파가 풀리며 다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공포 매물에 어제 14% 하락을 했죠. 근데 문제는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다 매물 폭탄을 내놨고요. 거래량이 어제 폭발했습니다. 22만 원대로 주가가 하락한 건 2015년 7월 이후 주가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인데요. 그때 45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22만 원. 자, 실적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자, 증권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실적 성장률이 컨센서스를 밑돈다며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의견에서는 매수해서 보유나 중립 등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꾼 곳도 있는데요.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기금, 보험, 투신, 기관, 외국인 어제만 하더라도 대규모 물량의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주가 평균 한 10에서 20만 주에 불과했던 아모레퍼시픽 주식 거래량이 어제는 거의 100만 주 가까이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흐름에서는 어떤가요? 잠잠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조금은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네. 회복도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 못해요. 예,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밸류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에는 화장품 관련된 주식에서는 야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할 거야라는 이런 이슈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장이 생각보다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밸류를 조금밖에 못 준다라는 거. 그동안은 펄을 20, 30배를 쉽게 줬는데 이것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입니다. 실제로 매출이나 성장, 영업이익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바르면서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예쁘게 다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 법인의 성장률이 좀 많이 다운이 됐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악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좀 당분간은 보셔야 된다. 즉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네. 굳이 우리가 여기에 손을 받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바로 일단 떨어지는 얘기드리겠습니다. 칼날이다. 그렇죠. 조금은? 네, 조금 지켜본 다음에 옆으로 좀 턴이 되거나 실제로 지금 현재 화장품 주식 쪽에 대장은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LG생활건강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LG생활건강이 잘 버텨주고 위로 올라와 주면 분명히 아모레퍼시픽도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적으로 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거래량 폭발에 주가가 14% 급락한 이후에 오늘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하락 보이면서 여기에 굳이 손을 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줬고요.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는데 실적을 좌우할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내 면세점과 중국인데 이게 따라주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 잘 나가는 종목 살펴볼까요? 제약주 가운데 오늘 한 가지 특징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미국의 수출 계약건이 있네요. 오늘 7%의 상승으로 제약바이오 지금 수남대가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이슈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미국의 항암제 수출 계약 이 소식에 자체 개발 계량 신약의 매출 비중 증가로 매출과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대요. 항암제 미국 수출 계약 이거 어느 정도의 모멘텀인가요? 우선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병이 아직 암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는 것은 회사가 한번 폭발력이 한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어제는 많이 조금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해버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었던 뭐 37,500원 라인들까지도 충분히 더 위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다.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섹터에서 유일하게 가장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이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우리나라에서 있다라는 얘기를 받을 수 드리겠습니다. 있다. 업황 좀 좋았다라는 긍정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시불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